그리고 완전 파열이 된 56세 여자분도 있습니다. 삼각근 아래 아예 힘줄층이 보이질 않습니다. 근데 이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아파하지 않으셨어요. 여태껏 제가 한 10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도 별 증상이 없다고 하십니다. 이런 경우는 이분은 수술을 원하지도 않고 지금 뭐 그렇게 불편해진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버티고 계십니다. 자,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62세 된 남자분이십니다. 고집이 세고 완고한 성격이고 임대업을 하시고 골프나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데 수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시작이 되었고, 이분은 2010년도에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이미 봉합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데 한 달 전부터 골프 치다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분은 예전에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죠. 나사못이 2개나 들어가 있는 이 흔적이 있습니다. 근데 엑스레이만으로는 힘줄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힘줄층이 보이질 않습니다. 이런 경우는 전층 파열 또는 파열됐던 부분이 다시 재파열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여기 까맣게 있어야 할 힘줄이 아예 그냥 하얗게 텅 비어 있습니다. 여기도 하얗게 비어 있죠. 이 부분 전층 파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엔 회전근개가 다시 파열되어서 다시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. 물론 팔을 들어 올리는데 극상근 힘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힘줄에 의해서 일부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옆으로 드는 것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분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지금은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.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요. 그 다음에 치료. 오늘의 핵심이죠. 치료 어떻게 하느냐? 수술을 안 하고 하는 방법, 수술을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. 먼저 환자분의 나이. 너무 고령이면 수술이 좀 어려우시겠죠. 그리고 전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수술이 또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파열이 된 상태. 부분층 파열인데 50% 이상 파열이 됐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층 파열이라도 아까 56세 여자분 사례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봉합을 할 수 있느냐? 찢어져서 힘줄이 붙어있던 힘줄이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서 그것을 당겨서 봉합을 할 수 있느냐? 그걸 따져보는 것이죠. 그리고 봉합을 했을 때 힘줄이 정상으로 잘 아물 가능성이 높아야지 수술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환자 활동량과 기대치를 고려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활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수술을 치료를 해서 기능적 복구를 하는 게 맞겠고, 간단한 일상생활 정도, 고령이어서 또 스포츠 활동을 즐겨 하지 않고 일상생활 동작 정도를 하실 분 같으면 굳이 수술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. 자, 질문을 또 주셨네요. 골프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어깨 부상을 두려워하는데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이 움직이는 동작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수영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. 가슴을 펴고 팔이 손바닥이 위로 가는 이런 자세를 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되면은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돼서 충돌 증후군, 더 나아가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승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. 자,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.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태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팔을 계속 써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 6개월간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그분은 지금 수술을 받을 타이밍이 안 되는 것이죠. 생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